네, 챕터 5번째 기억장치입니다. 첫 번째 기억장치 개요. 분류를 먼저 봐야죠. 우리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CPU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있죠.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 설치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클릭해서 주기억장치 올라와야만 CPU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주기억장치에는 반도체와 자기코어 방식이 있고요. 램과 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은 뭐죠?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전원이 꺼져도 날아가지 않는, 그 다음 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꺼지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죠. 그래서 램에는 여기에는 분류를 정확히 해야 돼요. SRAM과 그 다음에 DRAM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전원이 차단되면 정적이고 동적이거든요. 전원이 차단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롬에는 또 마스크롬과 P롬, E롬, EP롬은 또 뭐냐?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구분하고 각각 요 두 개는 이제 비교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얘는 각각의 이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이걸 말하죠. DSD, SDS. 이거는 이제 순차고 이건 동적으로 임의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디스크죠, 여러분이. 드럼이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는 판으로 되어 있고 내가 임의 접근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테이프 형태죠. 여러분이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처럼 저장되는 순차 정태로 사용되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다.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특수기억 장치도 이건 뭐냐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는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가상기억 장치는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 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은 구분하시는데 여기서는 요거 요 부분 하나하나 이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고 요거는 두 개 비교하는 거고 이 각각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원 공급 유부에 따라서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언제든지 그 안에 내용이 내려가죠. 그러기 전에 디스크에 집어넣거나 저장을 해야죠. 세이브를. 비휘발성은 전원이 꺼지든 상관없어요. 키면 언제든지 살아나는 그런 메모리. 그 다음에 파괴 메모리는 코어 메모리죠. 없어지는 겁니다. 자료 보존이 되느냐? 보존이 안 되는 건 코어 메모리. 비파괴는 반도체 메모리. 이것까지는 크게 접근되진 않지만 구분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접근과 순차 접근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 분류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기억 장치의 기본입니다. 일단 단위를 정확히 아셔야 되죠. 1kB는 보통 키로는 100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000. 1kg는 1000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2의 10승이 얼마냐면 1024예요. 그래서 이걸 대략 얼마로 보는 거야? 10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kB는 1000kB라고 일단 대강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1024바이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메가죠. 공이 3개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1kg는 얼마야? 2의 10승이죠. 그러니까 10승. 그 다음 1메가는 공이 더 붙으니까 3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개는 2의 10승, 2의 10승이잖아요. 아니, 공 3개가 얼마야? 2의 10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공 3개가. 그러니까 메가는 공이 3개가 더 붙으니까 실제로 100만이잖아요. 메가는. 100만 바이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2의 10승, 이게 2의 10승이니까 얼마야? 2의 20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0승. 이게 바로 뭐야? 메가. 기가는 하나 더 붙는 거죠. 2의 10승, 2의 10승, 2의 10승. 그래서 2의 30승. 이 텔라는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10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규칙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2의 10승, 2의 10승. 요 단위로 되죠. 키로, 메가, 기가.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텔라 정도까지만 이 수치는 알 필요가 없고 요 정도 바이트 수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장치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소선과 데이터선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인데요. 주소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 256개의 위치를 가리켜야 한다는 거죠. 256개를 가리켜야 된다. 256개를 가리키려면 2의 몇 승? 8승이 되니까 8개 비트면 된다는 거죠. 이게 주소선이고. 요 용량은 얼마다? 16비트다 그러면 데이터 버스는 16버스죠. 16비트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뭐예요? MBR에서 가져오는 거고, MBR이 기억하는 거고. 이거는 MR이나 아니면 PC 카운터가 기억하는 주소선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32비트 워드죠, 워드. 그러니까 메모리가 32비트짜리 덩어리 단위로 이동이 되는데 이게 총 몇 개다? 4096개야. 그럼 이 주소선은 어떻게 돼요? 2에 10승이 1024니까 4를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는 얼마?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이니까 2의 12. 12비트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32는 데이터선과 똑같으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데이터선은 똑같다. 용량과 그 워드의 크기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 시간이라는 건 뭐냐? 롬의 접근 시간은 롬이 뭔지 알죠? 우리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그 명령어를 접근하는 시간은 롬 어세스 타임이라고 하고 정보를 기억 장치 읽어내거나 명령 있는 후 실제 기억 또는 읽기가 완료됐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디스크 접근 시간은 운영체제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 단위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헤드가 해당되는 트랙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하면 이 트랙에다가 갖다 놓는 시간을 시크 타임이라고 그래요. 시크 타임.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모든 것에는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누가 먼저 읽고 있다든지 어떤 룰에 알고리즘이나 스케줄에 의해서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해당되는 섹터에 접근해서 이걸 메모리로 끌어올리는 때 걸리는 시간을 전송 시간이라고 해요. 트랜스미션. 그래서 우리는 디스크 접근 시간은 어떤 거다? 시크 타임과 대기 시간과 트랜스미션 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디스크 접근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시간이라는 것은 읽기 쓰기, 읽거나 쓰기. 여러분이 워드 작업을 하다가 저장해라, 가져와라,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읽을 때까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워드 작업을 해서 어떤 파일을 불러왔어요. 자, 명령을 줘서 가져왔죠. 그 다음 명령을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 DRAM은 우리가 보통 주기억 장치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램인데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동쪽 램은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즉 배터리가 하나 더 풀어요. 재충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D램과 나중에 배우겠지만 S램은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D램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전원 공급과 차단 없이. 그래서 사이클 시간이 늘을 수밖에 없다. 판독성, 파괴, DRO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그 데이터 읽으면서 원래 데이터를 소거하는 판독 방법으로. 그러니까 읽어내고 지워버리는 거죠. 보존하려면 읽어내 즉시 재기입을 해야 돼. 그래서 사이클 시간이 접근 시간에 비해 크다는 거. 사이클 시간과 접근 시간이 크다. 두 가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폭이라는 게 나오죠. 밴드폭. 보통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밴드비트. 자료나 읽거나 쓸 때 1초 동안에 전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늘어나면, 적으면, 그래서 밴드폭이 크다 그러면 용량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죠. 주기억장치의 밴드폭은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 사례 정보 능력 한계를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다.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에서 넘기는 밴드폭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단위로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폭, 밴드위드, 밴드폭이라고 하는 것은 초거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용량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계층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안에 고속 메모리가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CPU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이건 느리죠. 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겠죠. 가격이 싸니까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만약에 이만큼 우리가 보통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뭐 여기는 뭐 500기가 이렇잖아요. 주기억 장치는 뭐 요즘에 뭐 많은 32기가, 초기 상태는 1마가였거든요. 캐시는 더 작고 더 작습니다. 왜? 작을 수밖에 없는 건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를 가격이 싸면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싸고 우리가 매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디스크는 보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크고 느리고,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에 저장되었다가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메모리 올라와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CPU에 가져가서. 얘는 원래 없었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상태에서 속도 차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CPU에서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가는 속도나 여기서 올려놓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100번 가져갈 때 한 번 올린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층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자. 속도가 저속이고 여긴 고속이고, 고속이니까 비싸고 저렴하고 용량이 작고 크고 구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층 간에 보면 가격은 당연히 뭡니까? 위가 올라갈수록 위쪽이 4개 계층이죠? 여기가 레지스타, 여기가 캐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주기억 장치, 디스크예요. 당연히 가격은 이쪽이 비싸고 속도도 이쪽이 비싸고 빠르고 용량은 이쪽이 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같지 않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당연히 캐시보다 크고 레지스터보다 캐시 메모리보다 크고, 크기는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수준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층을 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계층을 구성하는 적은 비용으로 큰 메모리 빠른 접근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좋죠. 가격 문제만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메모리나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어떨 땐 빨라야 되고 어떨 땐 느려 상관이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있고, 화물 운송했을 때 항상 배 한 개만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갈 수 있는 배,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디스크 메모리도, 즉 메모리도 이러한 그 수준에 따라서 데이터나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빨리 필요로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메모리의 가격이 문제가 안 되면 저는 상관없어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가격이 똑같은 비행기 타죠, 당연히. 가격을 낮추려면 배를 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레지스타는 CPU의 플립으로 구성된 기억장치 연산을 데이터나 연산처럼 임시호로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거죠. 우리가 CPU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CPU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어디서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PU 안에 있는 메모리는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그런 임시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고, 캐시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주기억 장치하고 CPU 속도가 역시 차이가 나니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캐시입니다. 즉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이따가 배웁니다. 캐시, 주기억 장치는 뭐 프로그램이 항상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야 한다는 거고, 보조기억 장치는 초기 컴퓨터에는 설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CPU는 어디까지 캐시나 주기억 장치만 직접 접근하지 보조기억 장치는 직접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파일들을 보관하는 비휘발성이고 엄청나게 느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